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단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어요. 원래는 종이로 정리를 해서 줄까 했었는데 솔직히 텍스트 재미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다른 거 하면서도 틀어놓고 여러 번 볼 수 있게 제작을 했어요. 원단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원단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원단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공제를 잘한다고 해도 원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절반의 성공밖에는 거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책상 앞 공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단이 어떤 직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직조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기 그리고 다이마루가 있습니다. 직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런 애들이에요. 직기. 다이마루는 이런 애들이에요. 어떤 차이냐? 직기는 두 개의 실이 시실과 날실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서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직물이 직기입니다. 직기는 다른 말로 우분이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직기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형태 유지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쓸까요? 이거 대부분 형태 유지력이 좋아야 하거나 내구성이 필요한 것들은 직기를 써요. 그래서 이런 침구류, 그리고 소파 커버링, 그리고 정장류. 정장은 딱 핏이 제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기를 써야 해요. 옷이 고정력이 좋으면 아무래도 그걸 내 몸에 입었을 때 불편함이 있겠죠? 그게 단점? 아니,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직기로 만들어진 원단으로는 뭐가 있을까? 쉬폰. 그 쉬폰 원피스라고 해줘. 그 쉬폰은 무조건 직기예요. 그 다음에 광목, 데님, 체크 원단, 거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마루입니다. 다이마루는 어떻게 만들어진 원단이냐? 실 하나로 만들어진 원단이에요. 우리가 쉽게 손뜨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루프, 그러니까 이런 고리가 만들어지고 그 고리를 또 연결해서 고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게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로 원단이 생깁니다. 그걸 다이마루라고 해요. 게 있는데 직기 원단은 대부분 늘어지지 않지만 늘어나는 경우는 스판사가 들어갈 경우 조금 늘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늘어나지 않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다이마루는 굳이 스판사가 함유되지 않아도 잘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의상이 바뀌었죠.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 한 가지를 원샷을 끝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옷이 바뀌었어요. 이거 다이마루입니다. 잘 늘어나죠? 아주 잘 늘어납니다. 이거 스판사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쿠션 잘 늘어나지 않죠? 근데 이 방향으로는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는 조금 늘어나긴 할 거예요. 이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여태까지는 원단의 직조 방법에 대한 분류를 들으신 거예요. 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직기 원단, 시실과 날실, 그리고 다이마루 원단,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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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아셨죠? 직조 원단은 탄성이 좋고 형태 유지력이 좋고 탄탄하다. 다이마루는 흐물거리고 부드럽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원단을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튼을 다이마루로 만들면 안 되겠죠. 혹시 직기로 만든 양말 보셨나요? 절대 있네요. 우리나라 버선. 그건 직기입니다. 자, 이번엔 섬유의 소재에 대한 분류를 말씀드릴 거예요. 크게 자연 유래 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섬유가 있어요. 근데 자연 섬유에도 그냥 천연 섬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연 유래 섬유에는 천연 섬유와 재생 섬유 이렇게 있어요. 천연 섬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면, 마, 그리고
아주 보드랍기로 유명하죠. 밤부 이런 것들. 대생섬유는 텐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화학섬유에는 폴리, 나일론, 레이온 이런 게 있어요.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쓰임새도 다르겠죠? 화학섬유, 특히 폴리 같은 경우는 석유 찌꺼기로 만들었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살에 바로 닿는 부분에는 안 입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폴리네요. 근데 화학섬유가 완전히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자연섬유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섬유가 조금 섞임에 따라서 그 단점이 보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섬유의 쓰임새를 잘 알고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쓰임새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침구로는 요즘 모달 되게 많이 쓰이죠. 텐셀도 많이 쓰이고요. 정말 극강의 보드라움을 자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모달, 텐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내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신혼 침구를 2개를 하면서 2개를 다 흰색 침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는 면 100%였고 하나는 모달이었어요. 지금 모달 침구는 저희 집에 없습니다. 다 해져서 버렸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모달 침구를 들였죠. 면 100% 침구는 아직도 잘 있어요. 내구성이 약하다는 건 잘 알고서 쓰셔야 합니다. 면의 경우는 면 100%의 경우는 내구성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다소 뻣뻣한 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팬티 같은 거 면 100%인데 뻣뻣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이거는 직기가 아니고 다이마루로 대부분 팬티를 직조를 하기 때문에 면 100%라고 해도 부드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면이어도 직기로 직조를 하면 빳빳해서 에코백을 만들 정도로 빳빳해지고 다이마루로 직조를 하면 팬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다음은 원단 두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단은 몇 수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게 돼요. 보통 10수에서 100수 정도를 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120수까지도 봤어요. 120수 정도 되려면 이불 전문 회사 이런 데를 가야 해요. 숫자가 10에서 120까지 갈 때 숫자가 커질수록 원단은 얇아집니다. 제가 기억하시기 쉽게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원단은 20수예요. 우리가 단체 티로 많이 맞추는 티셔츠 두께 있죠? 그게 20수입니다. 10수의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두껍고 힘이 있는 원단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옥스포드 난방 있죠? 옥스포드 재질이라고 할 때 그게 10수입니다. 10수 정도면 커튼도 만들 수 있고 암막 커튼이죠. 빳빳한 커튼 그리고 에코백 이런 것들이 10수 원단일 거예요. 그 다음에 훌쩍 뛰어넘어서 60수 원단. 60수 원단은 얇고 부드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한테 침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하면 저는 60수 원단을 선택할 것 같아요. 60수 원단이 부드럽고 몸에 감기는 느낌, 차르르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60수 원단이 침구에만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의상에서도 얇고 흐르는 듯한 느낌을 내려면 60수 원단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여성 의류에 많이 쓰는 쉬폰 있죠? 쉬폰도 60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얇은 쉬폰은 80수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2, 3, 40, 50, 30, 40, 50은 뭐냐? 그 중간 어딘가의 두께예요.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요. 한 가지 더. 원단 폭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원단을 우리가 오프라인, 그러니까 동대문이나 인터넷에서 주문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원단은 보통 이렇게 롤에 돌돌돌 말려서 나와요. 그런데 그 원단 롤의 높이가 크게는 2가지입니다. 사실은 3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4인치 그리고 60인치. 그런데 이걸 시장 용어로 이야기하면 44인치, 5860
그리고 5860은 보통 대폭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주 보편적이에요. 가끔 초대폭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초대폭은 70인치인가 80인치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기억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단을 돌돌돌돌 풀다나요? 이거는 모두 다 공통이에요. 야드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1야드는 90cm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 때 폭 확인하시고요. 이게 44인치인지 대폭인지, 그리고 몇 야드를 사야 되는지, 무언가 만들 때는 몇 야드를 사야 하는지 이제 요척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계산을 할 때 이것들이 유용하겠죠. 아, 한 가지 원통형도 있어요. 다이마루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다이마루는 기계에 들어가서 직조가 될 때 원통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이마루에만 있고요. 근데 저는 다이마루 많이 사봤지만 여태까지 원통형으로 된 걸 안 사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여태까지 부족한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앞으로 봉제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